안녕하세요. 아이샤제입니다. CUT사에서 나온 신제품 CUT914 휠 버전을 제가 구매를 해서 금일 도착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박싱 상태부터 한번 보여드리려고 개봉 전에 박스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이렇게 박싱 상태가 잘 깔끔하게 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마감이 되어 있고요. 내부에 구성품들이 이렇게 꼽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펀지 같은 걸로 다 마감이 되어 있죠. 이렇게 CUT914 설명서하고 스티커 같은 것들이 봉봉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 제품은 듀얼 수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팔라빔을 필수로 장착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볼가드, 유압 호스와 볼트, 그리고 실링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볼가드 정면, 백밀러, 공구, 그리고 공구가 보이죠.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이제 그런 부품이 들어가 있네요. 앞쪽에는 더 이상 없고, 상단 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 오일과 오일퐁, 버켓이죠? 버켓.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추가로 배터리를 구매했기 때문에 배터리가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건 더 이상 없고, 자, 한 손으로 빼니까 잘 안 빠져서 잠시 양손을 사용했습니다. 자, 휠 구착기가 있고요. 팔라빔 송신기보 빼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착기만 빼면 될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더 구성품들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없네요. 그러면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호 커버나 이런 것들을 잘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유압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양손으로 잘 불어서 빼시면 됩니다. CUT914 휠 구착기입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듬직해 보입니다. 그러면 구성품하고 꺼내서 다시 한번 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라빔 EV 라이트 제품을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이 박싱 상태로 되어 있고, 열어보니까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짐벌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압축 스펀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라빔 EV 라이트 송신기죠. 이걸 이렇게 꺼내 볼게요. 자, 이렇게 구성품들이 더 있습니다. CUT914 휠 구착기 구성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본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팔라빔 EV 라이트 송신기, 그리고 봉봉배 있는 버킷, 그리고 여기는 오일 넣을 수 있게끔 퓨브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하나씩 들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렌치 세트가 들어가 있죠. 항상 이 CUT사에서 이렇게 렌치 세트가 봉봉되어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한 복스죠. 이 몸체에 이렇게 육각으로 되어 있는 마사를 풀거나 조일 수 있게끔 이렇게 간단한 복스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백밀러가 봉봉되어 있고, 잠시 후에 제품을 조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조립하는 걸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압 호스고, 이제 실링부에 들어가는 실링 같은 것들, 게스켓, 그리고 요 위에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참 세밀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XT30에서 60으로 변환해주는 변환 잭도 있어요. 그래서 충전기에서도 바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봉봉이 되어 있다.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제품이에요. 이제 볼 가드인데 스톤 가드죠. 스톤 가드가 정면 쪽하고 상단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2차 구매분 정도 되거든요. 제가 구입하는 게. 그래서 1차 분 때 구입하신 분과 그 구성품이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자,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커넥터도 있네요. 이제 이것도 기본 파츠에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인데요. 이렇게 설명서가 있죠. 설명서하고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가 들어가 있고, CUT914 114의 장비죠. 그리고 여기서 좀 자세히 봐야 될 거는 이 팔라빔에 어떻게 채물이 할당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작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팔라딘의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픈 케이블로 충전을 하면 됩니다. SP30으로 배어있는 배터리를 연결하시면 되고요. 11.1V 3셀 5000mA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원 스위치죠. 그리고 이 충전인데, 이 한국에서는 이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압을 먹기 전에 먼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캡을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동봉 되어 있는 유압유로 이렇게 유압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ISO 46짜리 유압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압량은 눈금에 있는 포지션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베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모으실 때는 요 중간보다 조금 더 많이 모으시고 한번 움직여 보시고 다시 한번 더 보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는 않거든요. 제 유압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모브가 있고요. 일자 드라이버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2에서 4 정도가 적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사운드와 라이프 관련된 버튼들, 동작에 관련된 것들, 스위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서고요. 움직임에 대한 설명서가 나와 있고요. 나중에 구매를 한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 한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라하면서 동작법을 익히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제품의 작동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략 높이로는 한 700mm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700mm 조금 안 돼요. 한 680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최대한 많이 뽑았을 때 빗바퀴 끝쪽 라인 기준이죠. 그쪽 기준 했을 때 700 정도, 720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밑에까지 파졌을 때는 300mm까지 정도 내려간다고 보여집니다. 이 영상 참조하셔가지고 사이즈 구분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가장 넓은 넓이는 203이다. 그리고 가장 접었을 때 563이고 높이는 24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서를 보여드렸네요. 자, 그럼 이어서 이 제품의 이런 포장지를 뽑으면서 좀 실린법을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품의 보호 커버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필 잡고 있는 스필폼을 제거했고요. 그리고 보면 앞에 보면 암이 부품이 이렇게 흔들거리는데 이 실린버가 빠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린버를 조립을 해주셔야 되고, 이 실린버는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을 보호해주면 스펀지를 뺀 뒤에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장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볼트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에 볼트를 봉봉배에 있는 렌치로 복스죠,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풀어주시면 얘가 풀려요. 그리고 빠지죠. 이렇게 빠지면 이제 이 부분을 살짝 불면서 위치를 맞춰 보세요. 맞춰주면 확인을 잘 해주시고 다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렌치를 이용해서 다시 조여주면 되겠죠. 자, 유압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게 모으지 마시고 항상 바닥에 모으실 때는 살짝 움직여서 이렇게 모으시면 되고요. 이왕 공구를 이렇게 들은 김에 나머지 부위도 살짝씩 한번 벌려보세요. 혹시 풀린 곳이 있나? 이제 그런 의미로 확인죠? 살짝씩만 벌려보시면 돼요. 세게 불리시면 마사가 야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씩만 벌려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이상 없죠? 이상 없으면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유압유를 먹기 전까지는 이 상태로 잘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스폰 가브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폰 가브입니다. 상단부 먼저 조립을 해볼게요. 이렇게 제품을 꺼내고 안에 이렇게 볼트들이 있어요. 볼트도
꺼내주시고, 볼트가 작기 때문에 잘 보관하시면서 조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착이 될 거예요. 자, 상단에 스폰가드를 조립을 했는데요. 이 볼트가 너무 작아서 핀셋으로 잡으면서 하나씩 조립을 해줬고요. 총 8군데의 볼트를 조여주시면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핀셋으로 잡고 하셔야지 좀 뭐 편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전면 스폰가드 쪽도 보면 이쪽 부분 이렇게 4군데 볼트를 이용하셔가지고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전면 스폰가드죠. 마찬가지 비닐팩에서 전면 거 빼시고요. 그리고 볼트를 작으니까 분실되지 않도록 잘 빼주시고요. 이렇게 장착이 되겠죠. 요 오른쪽에는 백밀러가 장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백밀러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할 때 한 번에 베는 거면 같이 조여주는 게 좋거든요. 백밀러를 먼저 조립을 하고 해주겠습니다. 살살 벌려가면서 빡빡하기 때문에 살살살 벌려가면서 천천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벌려주시면 되겠죠. 약간 이 마사산에도 보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처음 마사를 조립할 때 많이 뻑뻑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봉베임은 이 렌치 소켓이 되게 짧기 때문에 안쪽으로 잘 빠져요. 그래서 잘 빠지니까 그런 부분 유의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뭐 살살살 벌려볼게요. 자, 반대편은 이쪽으로 렌치를 넣어서 이쪽이죠.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폰가드를 다 장착을 했습니다. 이쪽에도 백밀러를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여기 긴 볼트가 있어요. 그걸 상반에서 꼽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하반에서 머프를 조여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각이 안 나와요. 그래서 회전을 한 상태에서 조여줘야 될 것 같고, 이 소켓 멘치에 머프를 넣어서 조여주시면 되고, 이 현재 여기서는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스윙을 해서 조여주셔야 됩니다. 스윙은 조목을 넣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살짝 벌리면 서버 무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벌려서 위치를 잡은 뒤에 조여줄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소켓의 위치가 들어가겠죠. 이쯤이면 강하게 조이면 너무 뻑뻑하기 때문에 움직여 보시면서 조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각도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하셔야지 좀 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여보세요.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이 생기면 그대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백밀러 각도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벌려서. 자, 외장재를 조립을 하고 있고요. 자, 후면에 이 후크 부분, 트레일러를 나중에 탈 수 있게끔 그런 부품이 이렇게 봉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품들은 판매 시기에 따라서 약간씩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리뷰했을 때 이게 있었지만 다음엔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참조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봉봉베임은 공구로 조립을 해주시면 되는데 살짝 벌려가면서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벌려가면서 조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장착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있는 거니까 우선 장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군데 다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부품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핀으로 고정하는 파입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이 부발자리 경강등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침은 이렇게 장착이 될 거고요. 이 전선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건 좀 보기가 안 좋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위치 잘 보시고 돌려서 고정. 너무 강한 힘으로 조여지게 되면 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좀 조여졌다 싶으면 그만 조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장재를 조립을 해줬고요. 이제 유압 문문 방법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측면에 개폐를 해서 유압유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에서는 유압유가 IS46을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안쪽에 보면 빨간색 캡이 보이시죠? 빨간색 캡을 먼저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빨간색 캡을 좌우로 흔들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잘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공구 같은 거 이용하셔가지고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그럼 이제 에어홀이 나오거든요. 안쪽에 있는 압력을 빼주는 역할을 하고요. 앞쪽에 있는 마개가 유압유를 넣을 수 있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호스를 넣고 옆에 보면 여기 유압 게이지가 있어요. 그 유압량이 차면 여기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설명 매뉴얼대로 문구이 있는 이 부분 안에 들어가게끔 유압유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살짝 넣어볼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손가락으로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넣게 되면 요 밑에 문구까지 근처까지 왔거든요. 자, 조금 기다리니까 유압유가 조금 더 올라옵니다. 문금 하나 더 올라왔고 북한 부분은 안 되게끔 요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넣고 작봉을 해볼 거고요. 작봉을 다 한 뒤에 유압유가 부족하다면 더 보충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개를 다시 막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을 켜서 봉작을 시킬 건데요. 그 전에 이제 펌프 값을 조정을 하거나, 그리고 압력 게이지에 문금이 2에서 4 정도를 사용하라고 나오는데 저는 2에서 2.5 정도를 맞출 거예요. 가장 맞게 맞출 거고, 힘이 부족하다면 그때 조금씩 더 올려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 몹을 이용해서 일자 드라이브로 돌려가면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제가 압력 게이지에 압력 부품 맞추고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신기 먼저 켜주시고 장비에 전원 부품을 눌러서 켜서 유압 압력 먼저 잡고, 그리고 실린더의 움직임 먼저 잡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외관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압을 순환시켜 주고 있어요. 유압유가 골고루 들어가게끔 이렇게 펌프를 돌려주고 있고요. 펌프는 살짝 돌려준 상태에서 동작을 하나씩 해줄 거예요. 처음은 되게 뻑뻑할 거기 때문에 하나씩 유압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줄 겁니다. 동작을 하실 때는 이렇게 버켓 부분, 그리고 붐, 암, 이렇게 계속 움직여가면서 동시에 해주셔도 되고요. 충분히 10회 이상씩 완전히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끔 작동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처음에 되게 뻑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뻑뻑함이 없어지게끔 계속 움직여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부드럽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도 한번 펴보시고,
압력은 2.5 정도에서 멈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압력을 좀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줘보면 압력이 3까지는 안 가는데 2.5에서 3 정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작동 패스트 할 동안만 유지를 하고요. 작동 패스트가 끝나면, 움직임 패스트가 끝난다면 이제 압력을 조금 더 맞춰줄 생각입니다. 3반붐이죠. 이렇게 3반붐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고요. 펌프를 세게 벌리면 세게 벌릴수록 동작이 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원하시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움직이시죠? 그리고 앞쪽으로 쭉 펴보시고 다시 연속 동작을 해주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동시에 여러 축을 동시에 할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하고 펌프 값을 좀 더 올려볼까요? 자, 이렇게 블레이브도 이렇게 내려보고 하부 쪽에도 유압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부에 바퀴를 잠그는 유압 실린더 부분도 유압을 한번 넣어보시고요. 블레이브 부분 마찬가지죠. 블레이브 넣어보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보조팔 여기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뒤에 아래쪽에도 반복해서 잘 되는지 해보시는 게 좋겠죠. 반복해서 3번, 4번 정도만 해줄게요. 저는 우선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동작만 이상 없는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블레이브. 자, 문제 없어요.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압률을 놓고 토끼에 해야 되는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디자인이나 마감 상태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T914의 외관 파츠들, 액세서리들을 다 장착을 했고 현재 라이트를 켰고 이제 유압을 넣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마감 상태라든지 동작들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장비는 시유키사에서 나온 914의 휠 버전이고요. 팔라빈이 장착되어 있으며 16채널의 동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켓은 순정 버켓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킥이 기본으로 수동 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곳에 무언가 유압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지나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앞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마사산이 받쳐져 있어서 개별적으로 튜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제품의 호스 라인은 2파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스가 굵지는 않다. 제가 이 제품과 동일한 CUP914나 JDM 920 장비를 사용을 해봤을 때 2파이 호스로도 충분히 가지고 놀만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실내에서 했기 때문이죠. 야외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제품도 2파이지만 충분히 제품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놀만 했습니다. 전체적인 마감은 스템으로 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요리에 유압 호스 라인을 하나 꼽을 수 있게끔 요번에 액세서리처럼 보이는데 그런 디테일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3반붐이 장착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3반붐을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라이트들도 다 보이는데 붐에 붙어 있는 이 라이트 색상이 완전히 백색이지는 않고 rim 화이트에 좀 가깝다고 보여지네요. 뭐 색상이 바르다고 해서 이상하지는 않아요. 전혀 이질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3반붐의 장비고요. 그래서 앞쪽에만 유압 라인이 4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팔 부분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이 블레이드가 달려 있어요. 실리 구착기다 보니까 블레이드가 달려 있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게끔 장착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장착을 했던 스폰 가드, 이렇게 스폰 가드가 원래 옵션으로 판매가 됐었는데 제가 구매한 버전 부품은
이게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기본 장착을 했습니다. 이 부품을 살려고 했던 비용을 요 실 속에 있는 요 가부 부분, 이 가부 부분을 따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대신 이 실 가부 부분을 추가로 구매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측면부 보시면 이렇게 스폰 가브 그리고 경광등이 보는 걸 볼 수가 있고, 측면에선 가장 포인트가 운전석이겠죠. 운전석은 당연히 오픈이 됩니다. 살짝 눌러서 당겨보시면 안에 LED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블루버 계기판은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 LCD 계기판은 기본적인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총 사용 시간이 나와 있고, 제가 받을 때 이미 6시간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이 배터리의 점압이 나와 있어요. 10.5V가 되면 자체적으로 삐 하면서 경고음이 나요. 그래서 배터리를 교환하게끔 알람을 주거든요. 그래서 위프 알람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안에 공간은 넉넉하죠. 휠 버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휠로 앞에 하나 장착이 되어 있어요. 운전석 뒤편 쪽에 이렇게 개폐가 되는데, 여기에는 점원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점원을 공급하는 기판이 하나 있고요. 이곳에서 모든 점원선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터리 선이 이쪽에 연결되고 기판으로 가면 모든 전선은 이곳을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CUT 장비들은 고유의 만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유 만바 택을 여기 하나 붙여놨고, 위쪽에 보면 스티커가 있는데 왠지 QC 마크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눌렀을 때 빨간색이 되고 전원이 켜진 상태죠. 끄면 이렇게 아무 색깔이 들어오잖아요. 전원이 켰을 때는 이렇게 처음에 삐삐삐 소리 나죠. 그러면서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전원이 인가됩니다. 뒤편에 라이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 미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휠 버전의 구착 케이블은 뒤에 뭐 깜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게 구현되어 있지 않아요. 투명 라이트가 기본 장착되면서 이거에 대한 비용을 줄였습니다. GP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로 따로 살 거기 때문에 주문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뒤에 후면에 아웃트리거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뒤쪽에 트레일러를 달 수 있는 이런 옵션의 후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제품은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뒤에 부분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포크핀으로 점원을 인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선들은 3.3V가 나옵니다. 나중에 GPS를 달게 되면 이쪽에 꼽아서 3.3V를 인간시켜 줄 거고요. 그리고 자석으로 붙게 되어 있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리튬이온 3셀 5000mAh의 배터리고요. XT30의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으면 되겠죠? 여기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밸브가 삽밸브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삽밸브는 이 팔뚝에 들어가는 삽밸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 밸브에 연결되는 소보, 밸브를 열어줬다 닫아주는 소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만약에 소보가 고장이 난다면 이렇게 이 부분을 풀어가지고 소보를 교체할 수가 있겠죠. 닫아주겠습니다. 수면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유압 쪽에 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압을 넣으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측면 쪽을 개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측면 쪽에 개폐를 하고 이쪽에 살짝 지지대가 있거든요. 이곳을 눌러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안쪽을 보시면 이제 기본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압 스테이션인데요. 여기 이제 유압통의 기능을 하고요. 그 유압 게이지가 있겠죠. 그리고 유압 펌프 모파예요. 모파가 이렇게 윙 돌면서 유압을 보내주겠죠. 압력 게이지, 그리고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바이얼 모브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 쿨링 팬이 달려 있는데요. 예전에 CUT914의 장비들은 이 팬이 좀 큰 게 달려 있었어요. 팬이 좀 큰 게 달려 있어서
소음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소음이 조금 거슬려서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달려있는 펜은 조금 풍량이 약한 것 같아요. 대신 소음을 많이 줄였어요. 그 부분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 밸브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밸브는 하부 유압을 보면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밸브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로 내려가면 유압 라인은 여기에 있는 밸브를 통해서 하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측면은 이렇게 해서 밟아주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유압 쇼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유압 쇼버를 잠그게 되면 앞바퀴가 이렇게 흔들거리지 않아요. 깜빡거리지 않고 이 부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유압 쇼바를 잠근 뒤에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 굴착기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형을 이봉할 때는 이걸 풀어주는 게 더 이봉하기 좋을 거고요. 다만 고정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에어 쇼바를 작동을 시켜서 해주신 게 좋아요. 에어 쇼바를 한번 작동을 시켜 볼까요? 보이시나요? 지금 눌러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을 뺐습니다. 자, 누르고 빼고,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작동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체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체 부분에 마감판 같은 건 따로 있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게 퓨전 모파가 이렇게 보여주죠. 퓨전 미니예요. 이걸 이제 사제로 직접 작업을 하려고 하면 안에 있는 기어가 약간 안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처음 주문할 때 퓨전을 사실 분들은 주문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륜 구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엑셀 같은 것들이 다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압 밸브가 3개가 위쪽에 다 잘 달려 있죠. 중간에 황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상부에서 내려오는 유압 라인이 연결되는 그 밸브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조향을 반방하는 소보가 보이고요. 비플락을 반방하는 미니 소보가 장착되어 있어요. 자, 하체 부위는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감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작동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동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신기를 켜시고 그 다음에 굴착기에 조망 부품을 인가시키면 이렇게 바인딩이 되거든요. 항상 송신기 먼저 켜시고 그 다음에 장비를 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작동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팔라딘 EV 라이트로 세팅이 되어 있고 현재 이 장비는 16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특이하게 수신기 2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팔라딘 송신기에 수신기 2개가 동시에 물려지거든요. 그래서 상부에 수신기가 하나, 그리고 하부에 수신기가 하나, 이렇게 해서 2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신기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건 단점이기도 하죠. 다만 펜범 XE 같은 경우에는 이 팔라딘과 마찬가지로 수신기를 2가지 다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송신기를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 펜범 XE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메뉴상에 나와 있는 조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현재 기본 상태에는 이 믹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믹싱 버튼이에요. 이걸 누른 상태에서 작동을 하면 믹싱이 걸리죠. 다만 이걸 끈 상태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 믹싱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펌프를 이용하셔가지고 펌프죠. 펌프를 이렇게 돌려보면 펌프로 해서 매뉴얼로 작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믹싱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원을 켜시고 이걸 활성화 시켜주면 믹싱으로 작동이 됩니다. 어느 장비든 마찬가지로 기본 동작 방법은 같은데요. 붐, 그리고 투붐, 버켓이죠. 이렇게 해서 상부에 3밸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제품은 3방붐이 장착되어 있어서 이렇게 짐벌 부분에 버튼을 돌려보면 이렇게 3방붐이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작업할 때는 3방붐을 접어서 가까이서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멀리 작업할 때는 이렇게 펴서 작업이 가능하겠죠. 펌프 값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100%에서 50%까지 맞춰놓은 상태인데 작동을 하다 보면 소음 같은 것들이 좀 더 크고 하거든요. 이제 그때는 조금 더 펌프 값을 맞춰줄 생각입니다. 우선은 처음에 이제 기본 동작하고 이런 것들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들이기를 하기 위해서 펌프 값을 50 정도로 맞춰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이 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짐볼을 돌려보면 이렇게 블레이드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블레이드 최고 많이 내렸을 때요. 그리고 올렸을 때, 그리고 내렸을 때, 올렸을 때. 그리고 그 다음 버퍼를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요 부 버퍼는 라이트예요. 자, 라이트. 한번 물 빼마다 심어가 주면서 상단 부분 그리고 하단 부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심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SWB 같은 경우에는 심어를 줄 때마다 경광등의 패턴이 바뀌어요. 색상도 조금 바뀌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경광등에 비해서 보여드렸고요. 경광등은 SWB, SWA는 라이트예요. 왼쪽에 있는 이 스위칭은 전진을 하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스위칭은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조향을 담당하죠. 이렇게 해서 조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주문한 장비에는 퓨전 미니 제품을 장착을 했어요. 모파를. 그래서 되게 조용하게 움직여지고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집니다. 보이시죠?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SWE 버퍼는 뒤편의 아웃 트리거입니다. 아웃 트리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아웃 트리거를 내린 상태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드를 내려주면 이렇게 호공에 띄울 수 있죠. 자, 호공에 띄운 상태에서 제가 전짐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전짐, 후짐, 그리고 조향이죠. SWG 버퍼를 작동을 해주시면 이렇게 쇼바를 풀 수가 있어요. 쇼바를 풀 수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눌러주시면 쇼바를 잠글 수가 있어요. 이 휠 구착기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 작업을 하거나 할 때 이 몰링이 심하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압 쇼바를 잠궈 주시고 항상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 이 아웃 트리거하고 블레이드를 메인 상태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그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시 풀어볼게요. 잘 풀리죠? 비프락 기능인데요. 요 뒤쪽에 있는 SWH 버튼을 올려주시면 비프락이 작동을 하고, 이렇게 해주면 다시 비프락이 풀리는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힘으로 잡게 되면 바퀴가 돌지 않아요. 하지만 비프락을 걸어주고 이렇게 잡아도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비프락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흙밭이만 약간 오르막길 같은 걸 갈 수가 있거든요. 좀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현재 이 장비에는 비프락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프락과 그리고 유압 쇼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장애물 같은 걸 넘을 때나 이제 그럴 때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아웃 클릭을 하셨고, 자, 그 다음은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사운드 부분은 동일하죠. 부품 굴착기들이 사운드를 켜주시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사운드가 생기는데요. VRB 버튼 가지고 볼륨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스윙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구동할 때의 사운드입니다. 다만 전짐, 후짐할 때는 사운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간 아쉽죠? 이렇게 해서 송신기의 기본 작동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이제 구착기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는 끌게요. 제가 작동 영상은 뭐 JBM이나 CUT914 같은 경우에도 리뷰를 했지만 이 제품의 움직임은 매우 좋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밸브가 그만큼 미세하게 열린다는 거거든요. 움직임은 상당히 많이 부드럽고요. 제조사에서는 ISO 46 유압률을 권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ISO 32 유압률을 넣었습니다. 보통 제 장비들은 거의 다 32짜리 사용을 하거든요. 가장 좀 무난한 것 같아요.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그래서 저는 32짜리 사용하고 대신 압력을 조금 낮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윙도 서버 모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하면서 미세하게 작동이 가능해요. 이 서버 모파로 하면 내구성은 뭐 일반 브러시리스보다는 조금 안 좋겠지만 대신 좀 더 정밀하고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신형 소형 장비들은 이렇게 서버 형식으로 많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무게는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유압류 넣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 좀 장착을 하면 한 10kg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잘 되죠? 그래서 이렇게 블레이드로 매려서 약간 제낀 상태에서 전진하면서 흙 같은 것도 밀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스티커를 제가 이제 일부만 조금 붙여놨어요. 완전히 다 붙이진 않고 그래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후면 부분하고 이 붐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진 상태고요. 원래 이 제품은 CUP 914의 실 버전인데 저는 이제 CUP 918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여기에는 914, 918, 910이 봉봉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JBM 910이 있고 CUP 트랙 버전이 914다 보니까 저는 조금 변화를 주고 싶어서 918로 붙였습니다. 라이트도 상당히 깨끗해요. 깔끔하고 그렇죠. 기본 달려있는 라이트들이 너무나 밝고 이쁘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정도의 동작을 내려고 하면 분명히 밸브를 변경을 하고 했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뒷부분도 이쁘죠? 그리고 이 마라실 하는데 제가 이제 앞쪽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일자로 잘 되죠? 수평 당겨볼게요. 잘 따라오죠? 제가 원하는 양만큼 보내거나 당길 수가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 같죠? 슬로우 모션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천천히 더 가능합니다. CUP 914 휠 굴착기에 비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1/14의 휠 굴착기가 많지 않아요, 종류가. 그런데 이제 그 경쟁 모델 중에 또 하나로 떠오르는 CUP 914의 휠 굴착기에 비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동작이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금액대가 조금 많이 못 받는 거. 그 부분만 단점이긴 하죠. CUP 914 휠 굴착기에 비해서 언박싱을 하고 작동까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세팅과 좀 최적화를 한 뒤에 좀 더 튜닝도 하고요. 영상을 더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CUP 914 장비가 멋지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샤이였습니다.